네, 화면 잘 보이시죠? 네, 오늘 발표를 진행하게 된 ABO 김창영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 네, 여기 제목에 보이는 것처럼 해피 아메이 라이프. 네, 요즘 제가 28살, 너무 20대 아주 에너지 넘치는 시기에 아메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너무 행복하게 제 삶을 살고 있어서 제가 해피 아메이 라이프라고 한번 제목을 적어봤습니다. 그래도 혹시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계실까봐 제가 자기소개 먼저 시작하고 사업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창영이고요. 나이는 28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요즘이 최전성기예요. 요즘은 동안 소리도 가끔 들읍니다, 제가 중학교 때부터 성인 취급을 받곤 했는데, 요즘은 동안 같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전성기가 너무 빨리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있고요. 전공은 오페라, 성악을 전공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정말 입시, 그리고 대학교 들어가기 너무 하늘의 별 따는 것과 같은 이 대한민국 안에서 저는 너무 편하게 노래를 한다는 이유로 야자 한번 하지 않았고 정말 스트레스 하나 받지 않았고 그냥 정말 행복한 대한민국 고등학생으로 살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오페라 성악을 전공해서 대학교 때도 정말 너무 행복한 삶을 살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19년 3월 22일 날 제가 아메이를 처음으로 시작하게 되었고요. 지금 현재 핀은 파운더스 PT 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2019년 학교를 졸업하면서 저는 항상 꿈이 있었어요. 노래를 너무 좋아했지만 이 노래라는 직업이 왜 부모님들이 남자가 음악을 한다 했을 때, 남자가 예체능을 한다 했을 때 말리는지 대학교 고학년이 되니까 제가 좀 많이 마음으로 와닿게 되었고요. 정말 저는 사실 노래를 정말 좋아했지만 성악 같은 경우는 가지고 태어난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갖고 태어난 게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제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제가 노래를 진짜 그냥 편하게 돈 걱정 없이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상황이 온다면 너무 행복하겠다라는 생각과 동시에 배부른 예술가라는 감히 꿈꿀 수 없는 그 타이틀을 그냥 마음 한쪽 제가 꿈을 꾸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졸업을 할 때쯤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저희 부모님도 아메이를 하시고 저희 친형도 아메이를 하고 있고 형수님도 아메이를 하고 있고 고모도 하고 있고 이모도 하고 있고 이모부도 하고 있고 고모 모두가 다 아메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에게는 아메이가 굉장히 익숙했었습니다. 근데 이 아메이가 이때까지 단 한 번도 호기심을 갖고 있지 않았었던 저에게 어느 날 자산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저는 그 당시에 자산이 뭔지도 잘 모르는 상태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막연하게 제가 생각을 했었던 건 자산이라고 하면 뭐 건물주 아니면은 뭐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정말 매달 매달 들어오는 소득이라는 그 어렴풋한 이미지만 가지고 있었고 그게 만약에 진짜 아메이가 그 자산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된다면 내가 성악을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돈 걱정 없이 할 수도 있겠다라는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한번 알아보기 시작했었던 게 벌써 2년 반 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나이는 많이 어리긴 하지만 저보다 어리신 분들도 계시고 나이가 훨씬 저희 부모님 또래에 계신 분도 계실 텐데 제가 느끼는 아메이에 대해서 2년 반 동안 정말 열심히 나름 정말 열심히 사업을 진행했거든요. 제가 느끼는 아메이의 비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 아빠라 책을 아마 읽어보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고요. 읽지 않으셨더라도 이 부자 아빠 가난 아빠는 꼭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전 세계에서 경제학 베스트셀러를 거의 20년 넘게 계속 진행이 되었었던 그만큼 필독서 중에 필독서인 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가 저희 평촌팀 축복통로 평촌팀에서 9월달 저번 달 필독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업 시작할 때 처음 읽었었는데 이번에 다시 읽다 보니까 너무너무 이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요즘같이 뭔가 다른 계층으로 이동할 수 있는 사다리가 정말 부족한 시대에 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이 다시 한번 크게 와닿았습니다. 정말 많이 마음속에 와닿으면서 제가 유튜브에 로버트 기요사키의 강의를 많이 찾아봤는데 정말 요즘 시대가 좋더라고요. 로버트 기요사키가 지구 반대편에서 자산에 대해서 말을 해주는 영상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짧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로버트 기요사키가 이 강의에서 소득의 속성에 대해서 말을 해줍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위에는 인컴, 소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밑에는 이제 지출 내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밑에 사각형의 왼쪽 부분은 자산 섹션이고요. 오른쪽 부분은 부채 섹션입니다. 근데 로버트 기요사키가 하는 말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업을 통해서 소득이 생기게 되면 바로 지출로 나갈 수밖에 없는 이 시대의 상황인 것을 굉장히 언급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자산이라는 영역 안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지를 항상 염두해야 된다라고 강의를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로버트 기요사키가 하는 말은 높은 수입, 요즘 현대인들은 한 달에 내가 얼마나 많은 수입을 얻을지, 얼만큼 적은 수입을 얻고 있는지 수입의 크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다. 그치만 높은 수입, 낮은 수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산 안에 내가 들어가서 이 자산성 소득을 얼만큼 증식할 수 있는지 우리가 항상 깨달아야 된다. 라는 말을 2년 정도 전에 강의에서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라고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푸어존입니다. 살짝 가난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노동을 해서 소득을 얻게 되면 바로 지출로 빠지게 되는 라이프를 살고 있다고 합니다. 중산층 정도가 된다면 이 소득이 바로 지출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번 돌아서 부채 쪽을 지나서 지출로 빠지게 된다고 해요. 그 말은 즉, 요거 제가 모르고 넘겨버렸네요. 이 부채 쪽에는 우리가 어떤 걸 가지고 있느냐, 뭐 신용카드라든지 자동차 할부라든지 집, 이런 모든 것들이 이 부채 섹션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소득이 들어오게 되면 이 부채를 거쳐서 결국엔 지출로 빠져나가는 것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점은 거의 모든 현대인들이 이렇게 소득이 생기면 이 소득을 가지고 안전한 자산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소득을 가지고 굳이 또 다른 부채를 얻기 위해서, 좋은 시계를 갖기 위해서, 좋은 차를 얻기 위해서, 좋은 집을 얻기 위해서 또 다른 지출의 항목을 늘리는 거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것을 로버트 기요사키는 굉장히 안타깝게 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결국엔 우리가 이때까지 지출한 이 영역을 채우기 위한 소비 활동은 내가 계속해서 돈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돈의 노예가 된다면 리더님들 많이 들으셨죠?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내가 돈을 벌고 쓰고 돈을 벌고 쓰고 이 아주 단순한 패턴을 죽을 때까지 반복할 수밖에 없는 그 삶을 저희가 보통 중상층까지 알지 못한 상태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강의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반면에 부자들은 어떠한 소비의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 부자들은 일을 통해서 소득을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산을 통해서 소득이 생기게 되고, 소득이 생기면 다시 이 자산, 우리가 알고 있는 부동산이라든지 땅이라든지 금, 주식, 이러한 자산을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궁리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플렉스라고 말을 하죠. 자동차 아니면 시계, 이런 좋은 집을 얻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이 자산을 계속 얻으려면 결국에는 이 자산에 계속 우리가 머무르려고 하는 원초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로버트 기요사키가 이렇게만 말을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내가 그래서 뭘 해야 될까라고 의문점과 아니면 막막함을 느낄 수 있었을 텐데요. 정말 감사하게 사사분면을 그려줍니다.
많은 분들이 4사분면을 보셨을 텐데요. 이 4사분면은 전 세계 모든 직종을 4가지 분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 이 사분면에 있는 것은 회사원, 직장인이고요. S사분면에 있는 사람들은 자영업자 또는 전문직,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분면의 B에는 비즈니스 오너, 기업가들의 오너를 말을 하고 있고요. I는 인베스터, 투자자들. 이 4가지 사분면으로 전 세계 직업군을 모두 나눌 수 있는데, 여기서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이 왼쪽 사분면에 있는 사람들은 소득과 시간을 맞바꾸는 사람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어떤 변수가 생겨서 내가 일을 하지 못하면 소득이 끊기는 흔히들 임시소득자들을 왼쪽 사분면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칭하고 있고요. 이 왼쪽 사분면에 있는 사람들이 전 세계 인구의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95%의 사람들이 전 세계 부의 95%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죠. 정반대 전 세계가 가지고 있는 부의 5%밖에 가지고 있지 않고요. 이 오른쪽 사분면에 있는 사람들은 소득과 시간을 맞바꾸는 것이 아니라 소득과 시스템을 맞바꾸는 사람들이고요. 이 사람들은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매달 매달 따박따박 들어올 수 있는 자산성 소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오른쪽 사분면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오른쪽 사분면에 있는 사람들은 전 세계 인구의 5%밖에 존재하지 않는데 이 5%의 사람들이 95%의 부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내용만 보게 된다면 저희는 실제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왼쪽 사분면에 있는 사람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 현금 흐름 4사분면만 보게 되면 너무 암울한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로버트 기요사키가 본인이 쓴 가장 큰 베스트셀러인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 우리가 가난에서 탈출하려면 돈의 노예가 되지 않으려면 왼쪽 사분면에서 오른쪽 사분면으로 넘어가야 된다 라고 제안을 하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3가지 솔루션을 말해 줍니다. 첫 번째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그리고 실제로 시스템을 만든다는 건 저희가 삼성이나 아니면 LG 같은 대기업의 오너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시스템을 사라. 쉽게 말해 프랜차이즈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냥 우리가 길거리에서 볼 수 있는 작은 프랜차이즈가 아니라 스타벅스, 맥도날드, 버거킹과 같은 내가 거액의 돈을 투자했을 때 내가 거기에 출근하지 않아도 알아서 손님들이 찾아와서 소비를 일어나는 그 시스템, 탄탄한 시스템을 사라고 2가지 솔루션을 먼저 제시해 주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젊은 20대였기 때문에 부자로 가는 오른쪽 사분면에 여기에 내가 존재하고는 싶었지만 이 2가지는 제가 절대 할 수 없는 부분들이었어요. 그렇지만 정말 감사하게 마지막 3번째 로버트 기요사키가 시스템에 참여하라 라는 솔루션을 제시해 주었고요. 그 안에 구체적으로 네트워크 마케팅을 말을 하면서 만들어져 있는 시스템에 내가 참여해서 자산을 만들 수 있는 자산가의 길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게 됩니다. 저는 이걸 보고 와, 내가 아메 한번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든 것이 아니라 되게 이상한 생각을 들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돈이라고 한다면 둘째가라 하면 서러울 만한 로버트 기요사키가 내가 그렇게 멋지게 생각하지 않았던 우리 엄마가 10몇 년 동안 했던 아메이가 오른쪽 사분면으로 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제시를 한다고? 여기에 제가 의문을 가지면서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공부를 하게 해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시스템을 만들어서 자산이 된다는 건 무엇일까? 그럼 결국에는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누군가의 시간 또는 누군가의 재화를 나를 통해서 계속 일어나게 된다면 내가 경제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아주 심플하게 이 3가지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건물, 음원, 책. 대표적으로 오른쪽 사분면에 있는 부분들이죠. 하지만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누구나 건물주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만 그 건물이 있다고 내가 매달 따박따박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어야 이렇게 공실로 있게 되면 저에게 자산성 소득은 나오지 않겠지만 공실이 아니라 내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어야 나에게 자산이 되는 거고 음원 또한
이 음원은 제가 하트로 모자이크 처리했는데 제가 제일 친한 친구입니다. 동기, 첼리스트 친구인데 이 음원을 아는 사람은 전 세계에 한 8명 정도밖에 없을 거예요. 저희 베프 동기분들. 이 내가 음원을 낸다고 해서 음원을 통해서 인쇄성 소득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 친구는 정말 좋은 뛰어난 실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찾아서 듣지 않기 때문에 음원은 있지만 본인의 앨범이 있지만 이 앨범에서 자산성 소득이 나오지 않게 되는 거죠. 퀸같이 유명한 이러한 가수들이 음원을 내게 되면 내가 죽어서도 사후에 계속 소비자들이 음원을 들으면서 인쇄성 소득을 얻을 수 있게 되는 책 또한 마찬가지죠. 저도 책 돈 내고 쓸 수 있습니다. 저자 김창형 해서 쓸 수 있지만 이 책은 아마 많이 읽어봤자 엄마, 아빠, 형, 형수님까지 한 4명 정도 읽지 않을까. 제가 쓰는 책은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실제로 실력을 갖춰서 소비자들, 독자들이 추구하는, 독자들이 읽고 싶어하는 책을 만들어야 이 책을 통해 죽을 때까지 나온 소득이 만들어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알아보는 아메이는 이 부분이 가장 컸습니다. 아메이는 생필품을 아이템을 가지고 있었고 이 생필품이 정말 여러 가지의 생필품 회사가 있는데 소비자들이 이 생필품 아메이 제품을 쓸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겠다. 그 사람들이 정말 아메이 아니면 안 돼. 나는 아메이만 썼을 때 난 다른 롯데마트 모험플러스가 아니라 난 아메이마트가 나한테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애용자들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어떻게 하면 이 소비자들이 아메이에 대한 흥미를 갖게 될지 그리고 어떤 지금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아메이가 인기 있는 음원, 인기 있는 책처럼 자산을 만들어줄 수 있을지를 엄청 많이 공부를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요즘 시대가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소비자들 정말 똑똑해지고 있고요. 단순히 이쁜 연예인이 광고한다고, 멋있는 연예인이 광고한다고 모두 구매하지 않습니다. 소비자들은 정말 똑똑해져 가고 있고 그들만의 가치관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마스크 광고가 가장 대표적인 저는 사례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 신민아가 이 마스크 광고를 했을 때 사실 저는 똑똑한 소비자가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이거 보면서 느낀 점은 역시 신민아 너무 이쁘다. 와 마스크도 저렇게 고급지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신민아가 광고한 이 뉴스가 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 뉴스의 베스트 댓글이 한 소비자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마스크 같은 경우는 얼마나 미세먼지를 걸러줄 수 있는지, 얼마나 작은 입자의 바이러스를 막아줄 수 있는지를 광고를 해야지 신민아를 쓰게 되면 그 신민아 광고비를 전부 소비자가 부담하는 거 아니냐. 저는 이 광고에 실린 뉴스 댓글을 보면서 굉장히 놀랐어요. 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네? 이제는 소비자들이 돈이 어디로 빠지고 있고 소비자가 직접 결제를 하는 그 과정 안에 어떤 사람들이 돈을 가지어 가는지를 다 알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많이 저희가 예를 드는 것 중에 하나죠. 동네 슈퍼.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동네 슈퍼를 본 기억이 거의 없어요. 이 동네 슈퍼는 전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고 뭐 편의점이나 문방구밖에 본 적이 없는데 저희 부모님 세대에는 동네 슈퍼에서 필요한 식료품이나 자질구질한 것들을 구매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동네 슈퍼는 우리가 당연히 내가 필요한 것을 구매하는 것이 슈퍼라고 인지할 때가 분명히 있었는데요. 어느 순간 이 슈퍼는 저희가 찾아볼 수가 없고요. 저희 주위에는 대형마트밖에 보이지 않는 시대가 옵니다. 이 대형마트들을 소비자들이 동네 슈퍼에서 이마트로 넘어간 데는 왜 넘어갔을까? 한번 생각해 보니까 로직은 굉장히 심플했었던 것 같아요. 그들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내가 1,000원짜리 이 펜을 샀었다면 대형마트에서는 700원에 살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당연히 저렴한 값에 같은 물건을 살 수 있는 대형마트로 옮길 수밖에 없는 게 전 시대의 흐름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지금은 쇼핑의 전유물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었던 이제 대형마트도 점점 전국에서 사라지고 있는 실세입니다. 그 이유가 온라인 홈쇼핑몰이 굉장히 크게 흥행을 하고 있고요. 단순히 요행을 통해서 온라인 쇼핑몰이 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비슷한 가격에 이 내가 오늘 주문한 펜을
내가 직접 대형마트 가서 가져오지 않더라도 내일 아침에 우리 집 앞에 배송을 해주는 이 서비스가 시대가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당연히 본인들에게 좀 더 유리한 곳으로 쇼핑 채널을 바꿀 수밖에 없는 요즘 시대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아메이는 제가 느낀 이 온라인 홈쇼핑, 단순히 쿠팡, 11번가 마켓컬리보다 소비자가 느꼈을 때 훨씬 더 전 유리한 마트가 아메이라고 생각이 들었었고요. 제가 아메이가 유리하다고 생각했었던 이유를 오늘 리더님들과 짧게나마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품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우리가 원가고 200원짜리를 1,000원에 산다고 했을 때 그 200원이 1,000원이 되는 가정 안에는 유통 과정과 광고가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렇지만 아메이라는 쇼핑몰은 유통 과정과 광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돈에 원가에 훨씬 투자를 해가지고 아메이 제품을 훨씬 좋게 만듭니다. 저는 처음에 아메이 시작했을 때 제 친구 어머니랑 제 주위에 있는 아버님 분들께 제품을 전달하러 갔었는데요. 아버님 분들이 항상 이 말을 하나같이 하시더라고요. 아메이 나 잘 모르지만 제품은 좋더라. 이 세제야는 진짜 좋더라. 치약은 좋더라. 그래서 저는 속으로 진짜 왜 어머님들이 하나같이 아메이 제품은 좋다고 생각하지? 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공부를 해보니까 여기 안에 들어가는 광고 유통비에 들어가는 돈을 아껴서 원가를 높이기 때문에 제품의 퀄리티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포브스 뉴스에 나온 내용을 한번 번역해서 가져왔습니다. 아메이는 지난 4년 동안 약 4천억 원을 제품 개발 및 생산 시설에 투자했습니다. 아메이 제품 원가는 80에서 85%는 좋은 원료에 쓰입니다. 직접 판매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제품 성능이 우수하고 특별해야만 합니다. 단순히 어머님들이 아메이 제품을 그냥 기분 탓으로 아메이 제품은 좋대, 누가 그렇다고 하더라 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아메이 제품이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저는 이 유통 과정 안에서 비밀을 알게 되었고요. 그만큼 제품의 품질이 좋다 보니 이번에 코로나가 터진 직후 코로나에서 중국에서 모든 공장들을 셧다운했을 때 아메이 유트리라이트 제조 공장은 이 유트리라이트의 품질을 보장할 수 있고 이 유트리라이트 제품이 앞으로 코로나 시기에 면역력에 도움이 되고 사회의 건강을 되돌려 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유트리라이트 공장만 중국에서 가동을 했었던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제품의 압도적인 품질이 소비자들에게 첫 번째로 가장 유리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인간에게 해가 되지 않는 제품을 만든다는 철학이었습니다. 잔류세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우리가 많이 보셨던 옥시 사태, 이거는 저희 친형이 동영 리더님의 그 소비자 아이 중에 한 명인데요. 그 락스를 가지고 놀다가 잘못해서 입에 묻어서 이 아이의 입이 이렇게까지 너무 마음 아프더라고요. 이렇게까지 인간에게 해를 끼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제품을 만드는 이러한 제품으로 인해 피해를 본 아이들도 분명히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화학 성분이 얼만큼 들어가 있느냐, 인간에게 해가 되지 않는 제품을 만든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저에게는 굉장히 큰 임팩트가 있었던 것 같고요. 단순히 그 인간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는 부분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진에서 저는 굉장히 큰 걸 느꼈습니다. 이 사진은 아메이 본사 공장인데요. 미국 미시간주에 있는 에이다에 있는 저희 본사 전경입니다. 보시면 공장인데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생필품을 만드는 공장은 이렇게 굴뚝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화학 성분을 안에 넣기 때문에 화학 성분이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하늘 멀리 보내야 인간에게 침투를 하지 않아서 공장에는 굴뚝이 꼭 필요한 존재인데요. 아메이 공장 같은 경우는 생필품 공장을 만듦에도 불구하고 생필품을 만드는 공장임에도 불구하고 굴뚝 하나가 없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 뒤에 있는 연못은 7수로서 매년 여름마다 본사 직원들이 여기서 낚시 대회를 하고 여기서 낚은
생선을 가지고 요리 대회도 하고 이런 스토리를 제가 들으면서 와 정말 친환경적이구나. 인간에게 해가 되지 않는 제품을 만드는구나 라는 철학이 너무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구에게 해가 되지 않는 제품을 만든다는 겁니다. 인간에게 지구에게 해가 되지 않는 제품을 만드는 인간에게 해가 되지 않는 것도 감사한데 지구에게까지 해가 되지 않는 제품을 만든다는 것은 20대인 저에게는 굉장히 큰 끌림의 요소였습니다. 요즘은 환경을 배제하고는 절대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친환경이 아니라 필환경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과거에는 환경에 좋은 물건이라면 우리가 그냥 안 좋은 것보단 좋겠지라는 선택의 영역이었다면 현재는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무조건적으로 환경에 좋은 제품을 쓸 수밖에 없고요. 이 환경이 우리가 보존하지 못했을 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과 땅, 바다를 내 다음 세대가 보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위험에 직면해 있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정말 환경을 어긋나서 이윤을 창출하는 기업은 실제로 지금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ESG 경영부터 시작해서 모든 기업들이 환경에 대한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들도 많으시겠죠? 저희 보조식품만 하더라도 제가 보조식품에 가장 좋았었던 이유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자사 유기농 농장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너무 감사했었고요. 단순히 농장을 가지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무당벌레를 뿌려서 해충을 잡고 매랑 부엉이를 풀어서 해충들을 잡는데 실제로 친환경, 가장 환경과 가깝게 만들기 위해서 그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해충들을 위한 해충 피난소까지 만들어져 있는 이 농장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정보를 보면서 내가 만약에 아메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단순 소비자여도 나는 이런 농장에서 만든 원료로 만들어진 보조식품을 먹겠구나 라는 환경을 생각하는 지구에게 해가 되지 않는 제품을 먹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장 먼저 들었었고요. 저희 아티스트 화장품 또한 동물 실험 절대 하지 않고 이번에 다 스킨 뉴트리션으로 다 리비전 됐잖아요. 모든 제품의 비건 인증을 받고 정말 인간에게 지구에게 해가 되지 않는 그러면서 성능까지 압도적인 성능을 자랑하는 이 제품들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전 되게 놀랐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회사가 이러한 철학을 가지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간혹 하게 되었는데요. 정답은 여기에 있더라고요. 이 책은 저희 공동 창업자 중에 한 분이신 리치 디버스라는 분이 쓴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한 구절인데요. 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 이 제품을 아메이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보더라도 자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읽어봐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는 매일매일 내리는 결정을 신중히 고려해야 된다. 만일 환경에 해가 되지 않는 제품을 산다면 지구 환경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것이다.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책임 있는 행동을 하는 셈이다. 우리는 자연분해 세제를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해왔다. 우리 회사 제품은 대부분 자연분해성 제품이다. 우리 소비자의 차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제품을 고농축시킨다. 우리는 동물 실험을 하지 않는다. 또 오존층을 파괴하는 원재료는 사용하지 않는다. 우리는 수송할 상품의 충격 방지용으로 엄청난 양의 스티로폴 대신에 콩으로 만든 자연분해 포장재를 사용한다. 이렇게 활동을 했기 때문에 1989년 유엔은 아메이에게 유엔에 제정한 환경 프로그램상을 수여했다. 근데 이 밑에가 대박입니다. 내가 정말 놀란 이유는 우리가 했던 일이 그렇게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저 올바른 일일 뿐이었다. 아메이가 지금 기업이 창립된 지 6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지금 이제야 환경 문제가 굉장히 대두되면서 ESG 경영을 따라가고 친환경 경영을 따라가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져 있는데요. 아메이는 60년 전부터 창업했을 때부터 인간에게 지구에게 해가 되지 않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그 철학을 고수하는 이 기업가의 마인드, 이 창업가의 마인드가 저는 너무 감사하게 느껴졌고요. 이 창업가의 마인드가 단순히 창업가의 신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여기 지금 28살 저에게도 와서 저는 최대한 큰 건 아니지만 지금 카페 가면 스트로, 빨대를 절대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텀블러랑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서 나부터 환경오염을 조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게 저한테 와닿았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100% 만족 보증제도. 이 100% 만족 보증제도는 사실 저에게는 필살기였어요. 제가 오늘 이 사업 설명을 하기 전에 네이버에 비타민C를 한번 쳐봤습니다. 비타민C를 쳐보니까 48만 8,635건이 뜨더라고요. 물론 같은 제품도 몇 개 있을 거고 뭐 비슷한 종류 같은 회사 제품들이 있겠지만 제가 여기서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48만 8,635개의 비타민C 중에서 내가 한번 먹어보고 반밖에 남지 않아 있는 상황에도 90일 이내에 환불을 하게 되면 이유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내가 반이나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100% 환불을 해주는 비타민C는 저는 자신 있게 아메이 유티라이트 아세로라 C밖에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농장에서 원료를 추출하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만들기 때문에 이 자신감이 환불 제도에 저는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더욱 놀라웠던 것은 이 비타민C만 비단 그런 것이 아니라 아메이사의 초이스 안에 들어있는 모든 제품들이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100% 환불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저는 저에게 이 슈퍼맨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 환불 제도를 과연 어떤 회사에서 따라할 수 있을까? 저는 어떻게 느껴졌냐면 아메이라는 회사에서 소비자들에게 만약에 10,000원짜리의 어떠한 제품이 있다, A라는 제품이 있다. 그러면 이 A라는 제품, 이 가격대, 10,000원이라는 가격대에 A라는 제품보다 더 좋은 성능, 더 좋은 가성비를 가지고 있는 제품이 있으면 언제든지 아메이 걸 환불하고 그 회사 거를 쓰십시오. 라는 것처럼 저는 들렸어요. 그래서 이 100% 만족 보증 제도라는 룰이 저에게는 굉장히 든든한 제도였었고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이모, 고모, 뭐 모든 분들, 제 가족분들이 제가 아메이를 시작했을 때 이미 애용자로 계셨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들에게 저는 아메이 제품을 전달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아메이 제품을 전달했을 때 이 100% 만족 보증 제도는 정말 저에게 슈퍼맨 그 자체였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러한 제품들을 쓰면서 환불도 언제든지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제품을 쓰면서 만약에 캐시백까지 받을 수 있다라면 저는 이게 너무 놀라웠어요. 그 당시 제가 만약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그 당시에 저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에 진짜 만약에 이게 진짜라면 이게 진짜 만약에 진짜면 내가 안 알아보면 너무 후회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보니까 지금 계속 만약에를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다른 우리가 대형마트에서 구매를 하게 되면 0.1%의 포인트를 보통 제공하게 됩니다. 뭐 요즘은 플러스로 뭐 카드사라든지 여러 가지 플러스 혜택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대형마트에서 주는 포인트는 0.1%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메이마트에서 내가 제품을 구매한다면 그 구매한 양의 적게는 3%, 많게는 21%까지 포인트가 아니라 나에게 현금으로 돌아온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놀라웠었어요. 이 많게 21%가 만약에 된다라면 내가 10만 원을 썼을 때 2만 1,000원이 나에게 현금으로 돌아온다라는 건데 이게 정말 만약에 진짜라면 소비자들이 이 마트를 이용하지 않고 배길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첫 번째로 하게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5가지를 제가 느꼈었던 것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당장 오늘 아메이 제품 얼마치를 팔아야 내가 내일 생계가 연결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냉정하게 판단하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사업을 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내가 만약에 소비자라면 아메이마트가 어떻게 유리하게 다가올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 옵션을 적어봤는데요. 첫 번째, 만약에 성능이 좋다면, 두 번째, 세 번째, 성능이 좋으면서 인간에게 해가 되지 않고 지구에게 해가 되지 않는 제품이라면, 그치만 성능이 좋아도 나랑 맞지 않아서 내가 환불을 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환불을 할 수 있는 마트라면 환불할 것이 아니라 써보고 좋다 보니 썼는데 좋은 걸 쓰면서
이게 캐시백까지 만약에 받을 수 있는 마트라면 저는 내가 소비자의 입장에 있을 때 아메이 마트를 안 쓸 이유가 단 하나도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26살에 졸업하면서 직장을 다니고 싶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 직장들도 성악을 졸업한 저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곳은 많지 않았었겠죠. 그렇지만 저는 내가 어떠한 사업을 한다 했을 때 이 명함들을 잘 보십시오. 삼성이 아니라 쌈싱입니다. 그리고 아다다스. 아디다스가 아니라 아다다스인데 이 짝퉁, 흔히 말하는 짝퉁 물건을 제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제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나는 이 짝퉁들도 내가 소비자들에게 전달을 하려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에게 아메이는 모든 어머니들이 제품이 안 좋아도 내가 전달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될 텐데 모든 어머니들이 제품 좋은 것을 알고 계시고 실제로 신제품도 아메이에서 만들어주고요. 내가 만약에 책임질 수 없는 하자가 제품에 포함이 되어 있다면 내가 그걸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아메이 본사에서 모든 것을 책임져주는 환불을 모두 진행해주는 게 저에게는 정말 금괴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금괴 같은 생각이 들어서 2년 반 동안 이게 내가 정말 소비자들에게 내가 느끼는 아메이를 진심 어리게 전달을 해드린다면 소비자분들이 내 아메이 마트, 창영이 마트를 이용하시지 않을 수가 없겠다라는 자신감과 확신에 차면서 비즈니스를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2년 반이 지났고요. 지금 코로나가 벌써 2년째 우리 삶에 너무 밀접하게 자리 잡고 있으면서 많은 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 너무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시죠. 특히 자영업자들이 폐업 건수가 어마어마한 폐업 건수를 자랑이 아니죠.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폐업률이 단순히 보여지는 폐업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폐업했을 때 그 앞으로 더 생계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폐업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글로벌 금융 위기 때보다 IMF 외환 위기 때보다 훨씬 더 체감적으로 힘든 상황을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경제 성장률도 앞으로 코로나가 완전히 없어진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유지된다 하더라도 새로운 변이가 생긴다 하더라도 경제 성장은 쉽게 예전처럼 한 번에 돌아오지는 못할 상황이 지금 저희가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말 신기한 것은 이 아메이, 한국 아메이가 글로벌 아메이 말고요. 한국 아메이만 하더라도 1년에 매출이 1조 1,500억 정도 되는 매출을 자랑하고 있는 엄청난 기업인데요. 작년 2020년 코로나가 한창이었을 때보다 2021년이 무려 6%의 매출을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전인 6월, 7월, 8월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제가 자랑하기도 굉장히 좀 죄송한 부분이지만 많은 분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이 시기에 6월, 7월, 8월은 한국 아메이 이래로 역대 최고 매출을 자랑하고 있어요. 저는 이 수치는 내가 만약에 아메이를 조금 다르게 생각하고 있다면 이 수치를 보시고 다시 한번 다르게 판단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아직까지 아메이가 조금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계신 분들도 몇 분 덜어 있으실 텐데요. 제가 놀라운 거 하나 말씀드릴까요? 2019년 실제로 아메이를 빅데이터로 한번 살펴봤을 때 아메이와 관련된 키워드가 74%가 긍정적인 키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아메이 하면 우리가 한낱 생각했던 피라미드 다단계 누군가의 등골을 빼먹는 그러한 기업이 아니라 많은 미디어, 많은 SNS, 많은 사람들 머리 안에 74.3%가 긍정적인 키워드를 가지고 있고요. 이것 또한 2020년도에는 긍정 키워드가 12% 증가한 86.5%, 10명이면 8.6명이 아메이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만큼 제가 선택한 아메이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저는 요즘 너무 실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 1년 동안 사업한 성적표를 저번 달에 받았습니다. 리더님들께 제가 감히 한번 공개를 하고 싶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혹시 주식하시는 분들은 이 색깔들을 보고 굉장히 깜짝 놀라시겠지만 아메이에서 파란색은
성장했다라는 색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빨간색이 하락한 색깔인데요. 잘 안 보이시기 때문에 제가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밑에 있는 부분은 총 한국 아메이의 매출이 6% 성장했다는 부분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작년 2020년도에 저를 통해서 나온 매출이 토탈 4,500만 원이 조금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2021년도에는 저를 통해 나온 매출이 2억 2천만 원 정도의 매출이 나왔고요. 이 성장률은 가히 말할 수도 없는 390%의 성장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390% 안에서도 여기 디테일하게 들어가자면 아티스트리, 퍼스널 케어, 홈케어, 뉴트리라이트, 홈테크, 원포원 등등이 있는데 100%, 176.3%가 제가 가장 적게 성장한 폭이고요. 뉴트리라이트, 아티스트리 등등은 정말 200%, 300%, 많게는 500%까지 성장한 저의 매출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걸 보여드리고 싶었었던 이유는 제가 뭐 어떠한 특별한 사람들에게 말을 잘해서 사람들에게 제가 어필을 잘해서 390%의 매출을 성장시킨 것이 아니라 제가 느낀 것은 진짜 있는 그대로 어차피 먹을 보조식품, 어차피 쓸 치약 칫솔을 다른 마트가 아니라 창영이 마트를 써보는 걸 저는 권해드렸고요. 그 권해드릴 수 있는 가장 밑바탕은 저도 그렇지만 그 소비자분들이 창영이 마트를 이용했을 때 본인들이 유리할 거라는 확신을 저는 100%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그냥 정보를 전달하고 내가 알고 있는 사실들을 소비자분들께 말씀드렸을 뿐인데 390%의 성장을 가지게 되었고요. 진짜 요즘같이 코로나로 힘든 요즘 같은 시기에 이러한 성장률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정말 나에게 아메이는 너무 감사한 기회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도에 제가 아메이를 통해서 총 받은 소득입니다. 232만 5,032원이고요. 2021년도에 제가 보너스를 여러 가지 받으면서 토탈 4,721만 1,813원이라는 캐시백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그래프를 보여드리고 싶었었던 거였고 제가 이만큼 받았다라고 막 훨씬 저보다 많은 캐시백을 받으신 분도 많으시겠지만 단순히 제 캐시백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가 바뀌고 있고 시대가 바뀌면 돈 버는 방법이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트렌드를 따라가야 우리가 태풍에는 대지도 난다고 하잖아요. 내가 어느 환경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돈의 장바구니가 이동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감히 아메이라는 회사가 요즘 같은 트렌드에 정말 트렌드 한가운데에 있는 회사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 생각만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내가 한번 이 회사를 알려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 저에게 이러한 감사한 결과가 나오게 되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2년 반 동안 토탈 아메이를 지금 진행한 지 2년 반이 조금 넘었는데 2년 반이 지난 시간 동안 이러한 캐시백을 받게 되었고요. 저는 아메이 맨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만든 이 꿈목록 꿈보드가 있습니다. 정말 신기한 건 저는 아메이가 제 노력에 거짓말을 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 이 한번 불태워서 20대 때 30대 초반에 아메이의 결과를 한번 내보자 라고 제가 결의를 가지고 아메이 사업을 진행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제 가장 큰 꿈이 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2020년 9월 PT, 2021년 9월 파운더스 PT, 그리고 2024년 9월에 다이아몬드 되는 게 제 꿈이었는데 사실 2020년 9월에 제가 PT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2021년도에 제가 원하던 파운더스 플래티넘을 성취를 했고요. 이러한 시기가 제가 이 꿈보드를 만들 때는 코로나가 올 거라고는 절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아메이의 이 제품의 퀄리티 그리고 시대 흐름을 공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살면 내 목표를 성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 파운더스 플래티넘이 되면 저는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게 저의 기부 콘서트였는데 이번 12월 달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었죠. 돈 걱정 없는 배부른 예술가가 제 꿈이었는데 이번 12월 달에 제가 기부 콘서트를 진행하려고 지금 홀이랑 반주자랑 굉장히 많은 다양한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잠깐 광고로 꼭 12월 달에 많이 참여해 주셔서 저희가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렇게 기부 콘서트까지 할 수 있다 보니까 정말 저는 아메이가 너무 감사하고요. 무엇보다 20대에 제가 요즘 많은 분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M4 세대, 특히 20, 30대들은 결혼 포기하고 아기 포기하고 나중엔 꿈과 희망까지 포기하는 것이 순서인데 저는 아메이라는 도구를 하나 만났음으로 인해서 내가 내 인생을 불태울 수 있는 열정을 찾게 되었고요. 그 열정을 가지고 있다 보니 저에게 경제적인 상황도 점점 나아지는 세계적인 상황과 다르게 저의 상황이 반대로 성장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었던 것 같아요. 로버트 기요사키가 아까 그 강의를 말을 하면서 사사분면을 말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추가적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은 이쪽 사분면에만 머물려고 한다. 이쪽 사분면에 계속 머무르면서 본인들은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일을 할 거야. 돈을 벌지 않아도 내가 사랑하는 일, 내가 열정을 갖는 일을 할 거야.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 로버트 기요사키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특히 젊은이들, 모든 일을 사랑하면서 할 수 없어. 우리가 뭔가 목표를 이루려면 싫어하는 일을 해야 된다. 로버트 기요사키의 목표는 항상 오른쪽 사분면에 가서 경제적인 독립을 하는 것이 로버트 기요사키의 목표였다고 합니다. 이 목표를 추구할 때는 감정 따위는 소용없다. 이 목표를 추구하기 위한 목표가 더 중요한 거지, 이 목표를 위해 달려가는 과정이 중요한 거지, 내가 사랑하는 일은 그 다음에 할 수 있다. 이러한 말을 하면서 저는 바로 아메이가 생각이 났었어요. 그러면서 실제로 왼쪽 사분면에서 오른쪽 사분면으로 넘어갈 수 있는 이 솔루션을 준 로버트 기요사키에게 저는 너무 감사한 생각이 들었었고요. 이 기회를 잡고 안 잡고는 100% 나한테 달려있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2019년도, 2020년도 초반에 나왔을 때 많은 전문가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바이러스는 3년마다 5년마다 나타날 것이고 5년마다 나타났을 때 우리가 지금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5년 뒤에 이러한 바이러스가 나타났을 때 내가 휘둘리지 않을 수가 있다. 그 말이 나온 지 벌써 2년이 지나고 있는데요. 실제로 코로나가 끝나고 다른 바이러스가 나오는 거는커녕 코로나가 끊임없이 계속 변종돼서 지금 델타가 난리치고 있고 또 델타 뒤에 어떤 변종 바이러스가 계속 우리를 괴롭힐지 모르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제가 문득 들었던 상황은 이거였었던 것 같아요. 진짜 사업 처음 시작했을 때 기업도, 가정도, 나라도 내가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어떠한 변수가 생겼을 때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코로나라는 바이러스를 통해서 이 바이러스 자체가 변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바이러스로 인해 나의 가정이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변수로 인해 타격이 받는 게 훨씬 저는 문제가 많이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 변수를 차단할 수 있는 저는 가장 큰 도구가 아메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제가 비록 28살 어린 나이에 아메이를 느낀 것들을 오늘 말씀드렸지만 제가 건너편으로 어깨너머로 아메이 16년 하신 16년째 하고 계시는 저희 부모님을 보면서 그리고 5년 정도 사업한 저희 형을 보면서 그리고 제가 저번 주말에 저희 장인수 탑 리더님과 시너스트의 신혜원 리더님 두 분이서 거의 아메이를 30년 정도 진행하신 리더님들, 선배 리더님들을 보면서 아 진짜 아메이를 한 5년과 아메이를 하지 않은 5년은 다르다던데 그 5년이 쌓여서 10년, 20년, 30년 하신 분들을 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울타리를 가지고 있구나. 변수에 더 이상 흔들리는 사람들이 아니구나. 변수의 기회를 찾을 수 있는 여유까지 생긴 분들이 저는 아메이에서 오래 버티신 사람들을 보면서 그 느낌을 받을 수 있었던 게 정말 감사한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리더님들 저는 정말 많은 분들께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어리고 아직 여기 함께 미팅 들으시는 리더님들에 비하면 진짜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어쩌면 자녀분들보다도 훨씬 어린 리더이기 때문에 제가 느끼는 아메이는 오늘 요 정도지만 꼭 더 알아보시고 진짜 아메이가 다음 바이러스가 터졌을 때 바이러스가 아니라 어떠한 변수가 생겼을 때 정말 우리 가족 그리고 나 자신을 막아줄 수 있는 튼튼한 울타리가 될 수 있다면 저는 아메이를 진하게 알아보시는 3개월이 절대 남은 어쩌면 130까지 살 수 있는 요즘 시대에 절대 아까운 시간이 아닐 거라고 저는 확신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버트 기요사키가 좋은 말을 해 놓은 것을 뭐라 하죠? 이거 번역이 아닌데 더빙을 한 유튜브가 있어서 제가 이 영상을 마지막으로 한번 리더님들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요즘 세대들은 역사상 가장 스마트하고 대부분 고등교육을 받았습니다. 손 안의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든 세상의 정보와 노하우를 얻을 수 있죠. 젊은 사람들은 웬만한 일에 대해서 옳은 정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헛똑똑이죠. 실패가 어떤 건지 너무 잘 알아서 리스크를 갖지 않으려 합니다. 무대뽀로 부딪힐 줄 모릅니다. 똑똑함이 오히려 그들의 세계를 좁게 가두는 거죠. 무엇이든 행동을 해야지만 정말로 그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수만 가지 생각보다 하나의 행동이 더 큰 가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안정적이길 바란다면 죽는 날까지 바보로 남을 겁니다. 명심하세요. 아무것도 도전하지 않는 것이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네, 리더님들. 로버트 기요사키가 말한 것처럼 아무것도 도전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리스크고요. 특히 아메이 사업은 우리의 미래를 정말 책임져 줄 수 있는 보상에 비해서 정말 돈 걱정할 것이 하나 없는 정말 저는 최고의 비즈니스라고 생각을 하는 만큼 하고 안 하시고를 떠나서 꼭 이 미팅장에서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고 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자리에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매주 목요일마다 저녁 미팅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꼭 미팅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메이 통해서 저도 멋진 젊은 사업가가 되고 싶고 나중에 훗날 20년, 30년 지났을 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멋진 영 리더로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강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번 10월도 화이팅 하시고 2022년도 저희가 목표하는 모든 것 성취해서 경제적 프리덤을 느낄 수 있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 프리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